가스라이터는 시간만 충분히 들이면 당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종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면 프라이팬 위에 개구리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산채로 익어간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온도를 조금씩 올릴 것이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 제목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인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스라이팅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헷갈리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주변에 가스라이터를 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마침 이 책이 출간된 걸 발견하고 목차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간 첫날에 바로 책을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뭔가 안개가 걷히듯이 그간 갖고 있던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재는 없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그 가스라이터의 특징들,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하소연했던 그 사람의 특성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맞나? 하고 파악하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요. 독자를 단지 피해자 입장으로만 두고 책을 집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내 안에는 가스라이터가 존재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의 가스라이팅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중에서 가스라이팅에 관한 설명과 가스라이터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야기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책을 구입하셔서 다른 내용도 더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당신은 가스라이터를 알고 있다. 그는 재치있고 자신감 넘치지만 지나치게 당신을 통제하려 드는 매혹적인 썸남 혹은 썸녀다. 직장에서 매번 당신의 실적을 가로채는 팀의 동료이고 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느냐며 당신에게 욕을 하는 이웃집 사람이며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이고 전부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며 당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가스라이터들은 통제와 조종에 뛰어나고 당신의 현실 감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정치인, 유명인, 상사, 형제나 부모, 친구, 동료, 연인이나 배우자. 그들 모두가 당신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스라이터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우리가 그들을 괴롭힌다고, 우리에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형편없는 사원인 우리가 아직 해고되지 않은 건 하늘이 도와서라고, 우리는 자격미달 부모이고 아이를 갖지 말았어야 했다고, 도대체 세상 사는 법을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해롭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대안적 사실과 가짜뉴스에 관한 논란과 함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부상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는 가스라이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스라이팅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포함한 여타 성격장애와 유사하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나는 가스라이터들이 보이는 독특한 행동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가스라이터는 알아보기 쉽지만 또 어떤 가스라이터들은 레이더망을 피해 낮게 비행한다. 그들은 조종에 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과 엮였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심리적 지배와 조종의 의미를 지닌 가스라이트라는 용어는 2004년 12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와 단어의 변형이 문서에서 사용된 것은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그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패트릭 해밀턴이 1938년에 제작한 연극 가스 등에서였으며 1944년 조지 쿠커가 감독하고 있는 잉그리드 버그먼과 샤를 부아예가 주연한 영화 가스 등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다. 영화 속에서 폴라의 남편 그레고리는 폴라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폴라는 중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리고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본다. 그레고리가 깜빡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가스등이 폴라에게는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폴라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그레고리의 설정이었음이 밝혀진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나머지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한 말로 당신을 공격하고 계략을 짜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당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당신에게 대안적 사실을 주입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다. 단지 당신을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당신이 그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미있는 사실은 가스라이팅이 성별에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남성 가스라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여성 가스라이터의 행동은 종종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가스라이터를 지칭할 때 인칭대명사 그 혹은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가스라이터에게 조종은 삶의 방식이다. 물론 조종은 그 자체만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조종의 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그들은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받고 조종당해서 대의를 위해 일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더 잘 돌보게 되기도 한다. 그것을 설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경계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가스라이터는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의 기술을 사용한다. 이런 종류의 영향력에는 보다 높은 이상 따위는 없다. 조종은 대체로 서서히 은연중에 일어나고 하는 순간이 닥칠 때까지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에게 따지러 오거나 가스라이터의 농간으로 당신이 직장에서 해고될 때까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당신의 현실 감각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그에게 의존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과 통제야말로 가스라이터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스라이팅은 다른 성격장애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지정한 비군 성격장애의 특성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비군 성격장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비군 성격장애에는 충동성이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성격장애는 한 사람의 행동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다루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아동조적 성향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미쳤거나 문제가 있다고 믿는다. 가스라이터와 비슷하지 않은가? 고도로 숙련된 심리치료사들조차도 성격장애를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오랜 가스라이팅 전력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그들에게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확실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과 얽히지 않는 게 차선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가스라이터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과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당신이 어쩌다 가스라이터와 얽혔다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그 외의 다른 곳에서건 당신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기 바란다. 당신에겐 가스라이터에게서 벗어날 용기가 있다. 당신에겐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가스라이터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 만나게 될 가스라이터의 특징 목록은 너무도 길고 방대해 보일 수 있다. 이 목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가스라이터의 임상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스라이팅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며 또 어떻게 간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듣다 보니 언니가 나한테 가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네? 하지만 언니는 가스라이터가 아니야.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하나의 패턴으로서의 행동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이 한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가스라이터일 확률이 높다. 자, 그럼 이제 가스라이터의 초상을 그려보자. 1번. 사과는 한다. 그러나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 피워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아내 노릇을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다른 데서 애정을 갈구하진 않았겠지. 가스라이터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조건부 사과의 대가라는 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기분이 들었다니 유감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들도록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에게서 얻을 게 있을 때에만 사과한다. 설령 그가 사과를 하더라도 잘 들어보면 사과가 아니다. 당신이 사과를 요구했거나 혹은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다. 2번. 삼각관계와 이간질을 즐긴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사가 내가 해고될 거라고 제 동료한테 말했더라고요. 참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야죠. 가스라이터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삼각관계와 이간질이다.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스라이터의 욕구에 부합된다. 가스라이터가 삼각관계를 만들고 이간질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직접 대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의 평판을 망치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남편 말이 시어머니가 내 양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건 시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하실 얘기라고 하고는 더 이상 남편과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날 조종하려 해요. 삼각관계는 제3자를 중개자로 사이에 두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대신 가스라이터는 친구, 동료, 형제,
부모 등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삼각관계 행위로는 셀리가 제발 나한테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와 같이 듣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암시적 대화에서부터 제발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셀리한테 전해줘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두 가지 다 조종을 위한 간접 대화다. 전 남편 말이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나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아들하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아들은 아무 일도 없다고 잘 지낸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전 남편 말만 전해 듣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정말 아찔해요. 완전히 꼬였겠죠. 가스라이터는 싸움 붙이기를 좋아한다. 이런 행동을 이간질이라고 한다. 이간질은 그들에게 권력과 통제감을 부여한다. 이간질의 한 가지 사례로는 가스라이터가 당신에게와 다른 친구가 당신 험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선동하고 부추긴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폭발에서 힘을 얻는다. 그러고는 그들 자신이 일으킨 싸움을 옆에서 느긋하게 구경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면 당신이 들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하라. 가스라이터는 이간질과 삼각관계를 통해 당신을 친구와 떼어놓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3번. 대놓고 아부한다. 가스라이터들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데에도 능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음에 없는 말로 아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그들은 친절의 가면을 벗는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억지스럽거나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친절은 경계하라. 4번.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 가스라이터는 통상적인 사회규범, 이를테면 예의, 존경, 인내심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 규범 위에서 군림한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터 남편은 자신이 퇴근했을 때 아내가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이러한 의무에 소홀할 때 가스라이터는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보복한다. 5번. 약자에게 강하다. 남자친구가 제 남동생을 놀리곤 했는데 그 방식이 전혀 장난 같지가 않았어요. 마치 내가 네 약점을 간파해서 들추어내고 말겠어 하는 식이었어요.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는데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가 아니면 공손하게 주문하는가, 요구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단호하지만 공손하게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가, 아니면 난리를 피우면서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웨이터를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가스라이팅의 신호일 수 있다. 아이와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가스라이팅의 신호를 간파할 수 있다. 아이와 동물의 무심한 것과 그들을 경멸하는 것은 다르다. 가스라이터들은 약자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동물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도로에서도 가스라이터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가스라이터는 누군가가 자기 앞에 끼어들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그것을 개인에 대한 모독으로 여긴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를 즉시 서력하고 시정하려 한다. 그로 인해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6번.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 내가 울었더니 이때다 하고 날 더 몰아세우더라고요. 마치 신선한 피를 본 짐승처럼 내 약점을 공격했어요. 아마도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스라이터와 사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라면 당연한 일을 했을 것이다. 바로 당신의 속마음과 감정을 그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이것은 친밀한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과정이다. 그러나 가스라이터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당신이 그에게 털어놓은 정보는 말다툼할 때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심리적 탄환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그에게 털어놓은 동생과의 갈등 관계는 이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당연하지. 당신 동생도 당신을 못 견뎌 하잖아. 나한테 하는 식으로 동생한테도 했을 테니까. 7번. 남과 비교한다. 가스라이터는 사이를 갈라놓아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가스라이터 부모는 종종 자녀를 서로 비교한다. 비현실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가스라이터 부모에겐 대체로 사랑받는 아이와 희생양이 있다. 사랑받는 아이는 뭘 해도 칭찬받고 희생양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비교로 인해 형제 사이가 틀어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쟁 심리가 지속되는 경우도 흔하다. 상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째서 제인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제인은 매일 8시에 출근해요. 제인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가스라이터가 당신의 경쟁 상대를 비방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당신은 항상 열등한 존재다. 그러다가 당신의 경쟁 상대를 비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는 이제 당신을 칭찬할 것이다. 가스라이터의 황당한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당신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 8번. 잘 나가던 시절에 집착한다. 말다툼을 할 때마다 여자친구는 매번 자기가 졸업생 대표였다는 얘기를 해요. 마치 그게 자기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증거라도 된다는 듯이. 그런데요, 그건 자그마치 20년 전 일이라고요. 그리고 졸업생이 15명인가 그랬어요. 가스라이터는 종종 자신의 업적을 떠벌린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달의 사원으로 선정되었다던가. 그게 15년 전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한때 누군가를 멋지게 제쳐버린 일을 또다시 들먹일 때 당신이 열정적으로 호응하며 찬사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괴롭힌다.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성취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 그 성취와 공로라는 것이 망상에 불과할지라도. 9번.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가스라이터의 행동에 대해 따지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터의 삶에 설 자리가 없다. 가스라이터는 오직 자신을 떠받드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떠받들거나 아부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버린다. 10번. 딜레마에 빠뜨린다. 여기서 말하는 딜레마라는 것은 두 가지 나쁜 선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터인 남편은 아내에게 체중을 줄이라고 말하면서 저녁 식사에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한다. 당신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 가스라이터는 상대방을 심리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을 즐긴다. 당신의 불확실성이 가스라이터에게는 당신에 대한 통제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11번. 외모에 집착한다. 감히 가스라이터의 체면을 구기다니. 그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한다.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다른 사람이 그의 머리를 만지거나 미용 제품에 손을 대면 화를 내기도 한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다. 가스라이터는 성형수술이나 외모를 가꾸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생필품을 포기하기도 한다. 당신의 외모에도 집착한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외모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외모에도 까탈을 부린다. 체중은 자주 가스라이터의 표적이 되곤 한다. 가스라이터는 배우자의 체중과 옷차림을 조롱한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옷을 배우자에게 사주기도 한다. 그 행위의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당신 옷차림이 내 마음에 안 들어이다. 13. 사기를 친다. 남동생이 집세를 내야 한다며 $1,000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무척 힘든 상황이라면서요. 살 길이 막막하다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박박 긁어서 빌려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도박에 탕진했더라고요. 가스라이터에게는 모든 것이 게임일 뿐이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사기는 필수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에게서 감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얼마나 갈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리하지는 못해서 자신의 사기 행각에 대해 떠벌리고 다닌다. 그것이 그들을 추락으로 이끄는 요인 중 하나다. 14번. 공포를 조장한다. 반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보호자로 동반한 학부모 한 명이 자기한테 부딪혔다면서 어떤 애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부딪힌 아이는 6학년이었는데 친구들과 놀다 보니 그런 거지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의 아들이 그 아들도 6학년이었는데 자기 엄마와 부딪힌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화나게 하다니 너 이제 큰일 났다. 가스라이터의 친구와 가족 중에는 가스라이터의 행동을 용기 있게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스라이터를 두둔하거나 가스라이터와의 대결 구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가스라이터의 친구와 가족은 가스라이터의 행동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둘째, 가스라이터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스라이터의 자녀들에게 너무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스라이터의 보복을 경험한 친구와 가족은 가스라이터를 두려워하게 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와 맞서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15번. 성질이 고약하다. 남편이 딸에게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라고 너랑 결혼할 정도로 멍청한 놈을 찾는다면 그나마 운이 좋은 줄 알라고 했어요. 대체 그 아이가 뭘 어쨌길래 그랬냐고요? 아빠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한 게 다였어요. 가스라이터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믿는다. 가스라이터는 워낙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가스라이터는 처음에는 자신의 분노를 조용히 표출하며 그들이 표방하는 완벽한 외양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가면을 벗는 가스라이터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16번. 처벌로 변화하지 않는다. 비군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 높은 가스라이팅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훈육이나 처벌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신경계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가스라이터는 포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가스라이터에게 처벌이나 포상의 효력이 비교적 덜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17번. 공감하는 척한다. 가스라이터가 당신의 기분을 얼핏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공감에는 로봇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반응은 입체적이지 않고 마치 녹음된 목소리를 틀어놓은 것과 같다. 그들의 말에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다. 가스라이터들은 정서적 공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에 뛰어나서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18번. 무책임하고 남을 탓한다. 치료 과정에서 한 가족을 상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기는 더 이상 상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데려온 것뿐이래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이인지 몇 시간씩 얘기하곤 했어요. 어머니가 상담에 같이 참석해야만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더니 날 보고 형편없는 치료사래요. 가스라이터는 항상 남을 탓한다. 그것이 그들의 주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격장애자들은 자아동조적 성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성격장애자들은 항상 자기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성격장애자들이 보기에 자신의 행동은 지극히 타당하고 자신의 욕구에 부합된다. 성격장애자를 치료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9번. 서서히 피를 말린다. 가스라이터는 시간만 충분히 들이면 당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종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면 프라이팬 위에 개구리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산채로 익어간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온도를 조금씩 올릴 것이다. 가스라이터와의 관계 초기에는 다 좋아 보인다. 사실 너무 근사해서 믿기 힘들 정도다. 심지어 때때로 당신을 칭찬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비난이 시작된다. 가스라이터가 경멸과 칭찬 사이를 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스라이터는 혼란이 사람의 심리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약함은 불확실성에서 온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당신은 관계 초기에는 결코 믿지 않았을 황당한 거짓말을 믿게 된다. 20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남편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는데 남편은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우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쳐가는 것 같대요. 어느 순간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가스라이터가 사탕을 훔치려고 유리병에 손을 집어넣다가 들킨다면 그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긴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댈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된다. 어쩌면 정말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몰라. 바로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에 당신이 의존하게 되는 것 말이다. 가스라이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스라이터들이 하는 말은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들은 습관적 거짓말쟁이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1번. 지속적으로 갈군다. 형은 항상 날 찌질이라고 놀렸어요. 몇 번 정도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진짜 야비했어요. 내가 형한테 그건 좀 심했다고 했더니 자기 날 바 아니라는 듯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터는 사람을 끔찍하게 갈군다. 처음엔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의 헤어스타일이나 말투에 대해 지적한다. 그러다가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친구들 앞에서 당신을 갈구기에 이른다. 가스라이터의 말이나 흉내가 거슬린다고 말하면 그는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갈구는 방식은 평범한 형제자매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놀리거나 농담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가스라이터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갈구고 그들의 행동은 어딘가 잔인한 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만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22번. 그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나한테 음식 만드는 법을 마침내 제대로 가르쳐줘서 흐뭇하대요. 불과 몇 초 사이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어요. 가스라이터들은 칭찬 같은 욕을 하는데 선수다.
가스라이터에게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란 없다. 그들의 칭찬은 매번 뒤끝이 있거나 수동적으로 공격적이다. 23번. 자신의 행동을 당신에게 투사한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인지가 형편없어서 자기 행동을 남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터는 자신이 약물 중독자이면서 당신에게 약물 중독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한다. 24번. 당신을 고립시킨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신의 가족 모임에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당신 가족들이 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혹은 그 외의 다른 모호하고 내용 없는 핑계를 댄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혼자 가족 모임에 가서 혼자 온 이유를 둘러대기보다는 가스라이터 자신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거라고 가정한다. 가스라이터가 당신을 고립시킬수록 당신은 그의 통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25번. 날아다니는 원숭이로 압박해온다. 가스라이터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당신이 가스라이터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디뎠을 때일수록 더더욱.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돕는다는 이유로 때때로 본의 아니게 가스라이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날아다니는 원숭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26번.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쳤다고 말한다. 가스라이터는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인다. 당신이 가스라이터 상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동료가 당신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사가 그들에게 그 사람 좀 이상하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당신에 대한 평판을 망치는 방법은 없다. 이제 당신은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비친다. 27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남자친구 말이 내가 다른 주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자기 상사가 자기도 그곳으로 발령을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다른 주에 취직을 했더니 그 제안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면 말을 바꾸는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스라이터에게 약속은 깨트리기 위해 존재한다. 가스라이터가 약속을 하더라도 괜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라. 가스라이터가 당신의 상사라면 약속을 문서로 작성해 두어라. 28.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한다. 가스라이터는 완전하고 비현실적인 충성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에게서 충성심을 기대하지 말라. 가스라이터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로 악명이 높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에게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를 배신하는 날에는 그가 당신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부디 하늘이 당신을 돕기를. 29번. 당신이 쓰러져 있을 때 걷어찬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면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방치할 뿐 아니라 바닥에 쓰러진 당신을 계속 괴롭힌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병적인 쾌감을 느낀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 유독 신나한다. 30번.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을 다 그르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터는 직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동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사가 지적하면 실제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이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와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교사의 조언을 들었을 때 가스라이터 부모는 곧바로 다른 부모를 비난하거나 교사를 비난하거나 그런 문제를 제기한 학교를 비난한다. 31번. 미끼를 던지고 낚아챈다. 가스라이터인 상사가 당신에게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당신은 흥분한다. 왜냐하면 상사가 새 프로젝트를 맡겨서 임금을 인상해 주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신은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서 대신 맡게 됐다는 걸 알게 된다. 결국 아무 보상도 없이 책임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질문을 하기도 전에 상사는 바쁘다며 당신을 내보내고 문을 닫는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종행위다. 당신이 미끼를 무는 순간 휙 낚아챈다. 누구나 때로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나?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남을 조종하는 사람과 가스라이터는 어떻게 다를까? 그 둘을 구분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조종행위 혹은 남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영업사원처럼 특정한 분야에서는 업무의 일부일 수 있지만 가스라이터에게는 일종의 행동 패턴이다. 그들에겐 그것이 일상이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땐 어떤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맞닥뜨리기 싫어서, 혹은 출세하고 싶어서, 혹은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나 가스라이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자신의 권력에 상대가 휘둘리는 것을 느낄수록 점점 더 강도를 높인다. 가스라이터는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한다. 속이고 통제권을 확보하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스라이터는 특정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한다. 자,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에 적혀 있듯이 이 책을 통해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빛과 희망을 찾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